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대표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 열띤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점인 만큼 오늘 토론을 통해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광주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용권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최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래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발언 시간이 다 되면 1차로 사회자가 제지하고 3초 이상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말할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후보가 광주 남구청장에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용권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구청장 후보 기호 4번 박용권입니다. 구청장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할 일에 비하면 4년 임기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구청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박용권 준비된 후보입니다. 제조업과 금융업 CEO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자타가 시간이 인정하는 다 됐습니다. 경제입니다. 이어서 감사합니다. 최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남구청장 후보로 나온 무소속 기호 6번 최진입니다. 잠깐 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구 토박입니다. 아버지는 수표하고 선생님이셨고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 그리고 나주가 고향이십니다. 저는 또 학강국민학교, 숭의중학교, 서석고를 나와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청와대 김대중 정부에서 국장을 했고 노무현 정부 혁신위원회에서 실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주 선대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남구청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단수공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걸 무릅쓰고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께서 정말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올바른 것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릇된 걸 바로 잡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병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김병래입니다. 요즘 TV 보기 참 즐거우시죠? 대통령이 바뀌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청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남구는 더욱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저 김병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강주광역시청에서, 청와대에서 입법, 행정, 국정 경험까지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가장 인맥이 두터운 저 김병래를 지켜봐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남구를 강주 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립니다. 유권자들이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품성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보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쌓아온 과정을 밝혀주시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최진 후보부터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먼저 답변을 1분 30초간 해주시는 겁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요. 공통 질문이니까요. 네. 어떤 질문?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쌓아온 과정, 자신의 장점을 말씀해 주신 시간이 1분 30초 본인의 시간이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언론사에서 10년을 근무했고 공직에서 10여 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그리고 방송에서 한 1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0여 년 동안 제가 공직과 제가 학계에서 근무를 해서 하면서 행정 경험과 정책 능력을 누구보다도 제가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한 지방 분권 시대에는 정말 지방자치의 장, 특히 구청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구청장이 구청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에 있는 기반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남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향 첫째는 저는 또 남구 토박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구라든지 우리 봉선동이나 양림동, 대촌, 월산동에 있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그런 동안 오랜 동안 파악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밑바닥 민심을 철저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구 토박이로서의 제 애향심 그리고 중앙에서 오래 근무한 그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남구를 최고의 멋진 남구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쌓아온 과정과 장점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병래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래는 정치인으로서 한 번도 배신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저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대선에서는 영부인이신 김종숙 여사를 모실 수 있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저 김병래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 김병래는 젊습니다. 젊은 정치인이자 젊은 행정가입니다. 젊다는 것은 책임 정치,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충분히 검증된 실무형 전문가입니다. 저는 국회 보좌관으로서 입법 행정을 경험했고 시청의 직소민원실장으로서 풍부한 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국정 경험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나라 살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우리 지역 남구로 강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 실무형 전문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풍부한 인맥이 있습니다. 남구의 현안이나 강주의 현안은 혼자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있는 저희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여 남구의 현안 문제들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박영건 후보 역시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제 장점은 끈기와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입니다. 저는 풀 한 포기 자랄 땅도 없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초등학교도 10살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강주로 올라와 주경야독으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내막을 속속들이 잘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숱한 고난을 극복하고 각박했던 성장기를 홀로 헤쳐오면서 저도 모르게 인내심과 끈기, 굳은 의지와 성실한 이런 습성들이 몸에 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점은 제가 종종 너무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서 다가서기 좀 힘들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선 가장 최악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정치적으로 피해를 본 일도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꼭 해야 할 일 중이 있다면 만사 제치고 통 크게 나선 일들을 수두룩한데 지켜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아마 알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후보자들이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쌓아온 과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번 수도는 앞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간에 반론하고 답변을 듣는 보충 토론 시간입니다. 세 후보가 차례로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반론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반론 시간이 30초, 상대방의 답변은 1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앞선 순서와 마찬가지로 최진 후보부터 먼저 김병래 후보에게 30초 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예. 그 김병래 후보께서는 이제 네. 좀 전에 청와대 경험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해 보면 했지만 막상 남구청장을 한다고 출마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겁이 납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우리 김병래 후보는 행정 경험이 상당히 좀 일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갖고 계신가요? 우리 최진 후보님께서는 청와대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강주시청에서 직소민원실장을 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뭐냐면 일반 민원하고 틀립니다. 일반 민원은 대부분 행정적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직소민원은 복합적인 민원입니다. 한 부서에서 보면 안 되는 민원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민원들입니다. 저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들을 제가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 시민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풀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그 시민가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그 민원들을 풀어냈습니다. 저는 행정이 잘하는 사람이 민원도 잘 풀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민원을 잘 푸는 행정의 전문가라고, 실무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 후보 이번엔 박용건 후보에게 30초 내로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모두 말씀에서 남구청장 되려면 정말 자질이 중요하고 다시 실패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 직접 구청장을 해보시니까 구청장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 제일 중요한 조건을 하나만 갖춘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라야만이 구청장은 종합행정입니다.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후보라야만이 구청장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답변 1분 쓰실 수 있는데 다 쓰신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쌓아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보충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병래 후보가 이번에는 박용건 후보에게 30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용건 후보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박용건 후보님께서는 지난 16일 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책 선거로 평가받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박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이 근데 박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이 남구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남구의 현안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박용건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하십시오. 네, 저는 준비가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구민들에게 제 공약이 알려지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공약은 두 후보님이 잘 아시다시피 백운광장 고가 철거 문제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또한 보훈병원 부지를
어떻게 했으면은 합리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의원을 할 때 송원정 시장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줄기차게 강력하니 주장해서 지금 푸른 길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길을 연장하고 또한 모든 것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네, 답변 시간이 다 된다고 됐습니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김병래 후보 반론 시간입니다. 최진 후보에게 30초 내로 반론해 주시죠. 최진 후보님 역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최진 후보님께도 마찬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진 후보님께서는 남구에서 태어나셨고 지역위원장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남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진 후보님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최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적으로 풀어내야 할 우리 남구의 현안 문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표로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2018년도에 남구가 예산인데요.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구가 교육문화특구라고 하는데요. 교육과 문화관광 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문화관광이 2% 정도 있고 교육 정도는 찾아보니까 0.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청년 일자리 리더십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주는 걸 만들겠다. 두 번째는 남구 문화관광 벨트를 3개화한답니다. 양림동에서 봉선시장까지 그다음에 푸른길 이어지면서 백운광책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만 우리가 잘만 개발하면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번엔 박영건 후보의 반론 기회 차례입니다. 먼저 최진 후보에게 30초 내로 반론 질문해 주시죠. 예, 최진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에서 철저한 경쟁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4분입니까? 5분입니까? 지금 남구민들은 많은 분들이 이 경선 과정을 지켜봤는데 많은 실망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민을 위해서 최진 후보님께서 솔직하니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예.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을 외쳤고 또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고 사랑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무소속이라는 신분을 갖고 나오니까 너무 생소하고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경쟁은 치열하게 했지만 경선은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또 많은 남구민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는 30년 동안 민주당 외길을 걸었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고, 그리고 제명을 한 차례 당하고 또 탈당을 2번 하고 복당을 3번 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또 특별한 경력도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경선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공천을 받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 특별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너무 답답하고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무소속으로 나왔다는 점을 우리 22만 남구 주민들께 정말 말씀드립니다. 네. 박영건 후보 이번엔 김병래 후보에게 30초 질문해 주시죠. 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김병래 후보님 청와대 행정관 또한 시장님 비서로서 시청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남구민들은 많이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행정관 7개월 하셨나요? 8개월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네, 구청장 질문 업무-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질문 내용을 정확히 말씀 못 들었습니다만 질문이 질문이 없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네, 예. 청와대 행정관이나 네. 또한 시청의 시장님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거하고는 민선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잘할 수 네, 있을까 질문 하는. 이해하셨으면 답변해 주시죠. 네. 8개월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강주는, 저희 남구는 문재인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정권 초에 가장 힘이 있을 때 구청장을 해야지 남구에 풀지 못한 현안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출발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영현 후보님께서 제가 경력이 좀 작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충분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충분히 준비된 후보입니다. 국회에서 입법 행정도 했었고 강주광역시청에 있어서 민원실장도 했었습니다. 충분한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 경영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광주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새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공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병래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래는 첫 번째 공약으로 우리 백운광장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국도 1호선 주변을 상생 1번 길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과를 지렛대 삼아서 남구를 명실상부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도시는 현재 대천동 일원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산단과 함께 배후도시인 남구를 더욱 크고 빠르게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강주와 나주 접경 지역에 에너지밸리 산단 한정공대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상생 1번길이 우리 강주 전남의 경제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다양한 연구기관과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해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명품길인 푸른길을 더욱 길고 아름답게 바꾸겠습니다. 푸른길 구간에 장미공원, 사색공원, 독서공원, 다양한 테마공원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 청년 등이 창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부스를 만들고 벼룩시장,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나눔 공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민들이 더욱더 찾고 싶고 가고 싶고 함께 할 수 있는 푸른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영건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남구를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10대 공약을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에너지밸리 첨단 산업단지와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속 가능 경제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운공간을 철거하고 백운광장을 조성해 그 일대를 활기가 넘치는 강주 신도심지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 창직 혁신 추진단을 남구청의 핵심 조직으로 설치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자리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 아시아 문화 동심도시 조성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남구에 집중되게 함으로써 문화가 밥이 되는 문화 경제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대비 일자리와 즐거운 그리고 요양이 함께하는 융복합 맞춤형 실버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푸른길 구간을 연장하고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푸른길을 강주 도시관광 최상의 명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진 후보 공약 발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 한번 재정 현실, 경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지역 내 총 생산율도 광주 5개 구청에서 최하입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보십시오. 광주에서도 꼴찌고 전국 243개 도시 중에서 218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청년 인구도 제일 많은데요. 일자리는 제일 적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번에 남구청장이 누구냐, 행정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구 4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공약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는 청년 일자리 365일 플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한민국 누구나 다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24시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메모드 청년 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구를 품격 있는 선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말만 교육도시가 아니라 봉선동을 유치한 공교육이 활성화돼서 광주의 1번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1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화 관광도시를 세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은 대촌 지역에는 아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촌 같은데 농수산물 직판장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로컬 푸드 직매장을 만들면 네, 아주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세 후보가 각각 6분씩 시간을 갖고 상대 후보하고 토론을 하는 형식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시간에는 앞서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 이상 길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특정 후보에게만 계속 질문할 수 없으며 2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곤 후보가 6분의 주도권 시간을 갖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김병래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병래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강주, 남구, 전남, 나주 혁신도시 상생 1번 길을 추진 공약으로 공약하셨는데 잘 보았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하신 이행 방법을 살펴보니 한정공대,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공약은 김병래 후보가 직접 작성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시즌2를 지금 해주시기로 했죠. 어찌 되었는지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니 구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 남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 인맥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우리 남구에는 에너지밸리 산단이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 산단, 지방 산단. 지금도 많은 기업체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되면 바로 당선 즉시 곳곳의 기업체들, 유수의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치 노력을 활발하게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에너지밸리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안에 지금 아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 안에 에너지밸리 산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우선 구매 조항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아는데 이게 시행령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국회를 다니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 에너지밸리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네, 신청이 완료가 됐고 아직 남구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핵심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권역에서 신성장 동력을 남구로 유입하여 남구 경제를 부양하는 연계 전력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두 권역의 생활 여건이 배후도시, 문화향유 배후도시, 교육 배후도시, 소비 배후도시, 지식 서비스
배우 도시. 다양한 영역에서 배후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접정 지역의 도시 기능을 개선시키고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대촌 지역에서 한전공대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정 지역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예, 남구 경기에 단기적인 한원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공한 일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모든 남구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김병리 후보는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조금 전에 뭐 우리 에너지비료 산단에 기업체들이 다 안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아직 안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제 인맥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도 근무했고 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란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유수 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고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최진 후보님 걱정을 남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3.3%, 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지요. 청와대 한 8개월, 또 시청에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후보가 가장 어려운 남구를 구청장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한 10여 년을 하고 처음 청와대를 들어가서 처음 보고서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퇴짜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글 잘 쓰고 많은 분석을 한다고 썼는데 바로 퇴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쓰고 정책을 알게 되는 과정은 최소 제가 2년은 걸렸습니다. 이후 제가 8년, 10년이 되면서야 정책, 행정에 대해서 조금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가끔씩 공무원을 만나거나 또 대한다. 제가 구청장이 생각한다. 하면 상당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섭니다. 그만큼 요즘 공무원들은요, 대단합니다. 실력이. 보통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8개월 청와대 경력과 시장 옆에서 민원이 과연 우리 남구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을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좋은 또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견주기에는 너무나 우리 남구의 미래가 중차대한 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래 후보에게 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 공약을 5개를 저희들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공약 순위를 정했습니다. 중요도 순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래 후보께서 오랜 동안 준비하고 또 직접 작성을 하셨던 5가지 공약, 중요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 5개의 공약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혁신도시를 잇는 상생 1번길 추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을 보니까 더 푸른 길 조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약, 중요한 공약을 보니까 문화예술이 꼽히는 골목길 조성입니다. 그래서 음악 창장 골목길, 인문학 골목길, 이렇게 골목길에서 5개의 중요한 공약 중에 3개가 길인데, 그 길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갖고 있거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이제 길에 대한 추상적으로 여쭈니까 마음속의 길, 우리의 소통의 길도 한번 더 보시죠. 저는 이렇게 지금 길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약에 네. 우리 김병리 후보 공약에 전부 네. 길이 3개나 되니까 그게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없고 푸른 길, 우리 상생 1번 길,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내용을 제가 공약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길이라는 단어만 뚝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길이 있으면 좋지요.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쭉 봤는데요. 참 죄송하지만 상당히 그 내용들이 좀 추상적입니다. 아주 보면은 이제 공약을 이행하는 기간을 보면요. 대부분이 5개인데 그중에 2010년 그 금년부터 그냥 가로해놓고 중장기 과제 그랬습니다. 3개가 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2018년부터 2022년 임기까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뭐 이행 기간에 중장기 과제 전부 없는 겁니다. 어떤 기간이 특별하게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는 건지 하나하고 또 예산 재원 조달하는 방안이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냥 국비하고 뭐 이렇게 그냥 뭐 국토부나 환경부 이런 데서 이제 따오겠다라는 식으로만 적시돼 있어요. 5개가 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도권 토론은 제가 발표한 2가지 공약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최진 후보님께서 다른 공약까지 굳이 물으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행 과제가 중장기 계획으로 생긴 게 뭐냐면 저는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면 못 끝낼 수도 있지요. 저는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서 예산을 처음에 투입해놓고 나면 그 사업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어떻게 하든가 안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 사업을 실시하는 의지가 저는 중요하고 그 출발,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뭐 예산 어떻게 가져올래? 뭐 재원 대책은 어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기재위, 우리 전 강훈태 국회의원께서 기재위만 주로 하셨습니다. 저는 기재위가 나라의 예산을 세우고 지역의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그걸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제가 그때 보좌관 했으니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적어야 되는데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죄송한데 란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좀 시청자들에게 뭐 보여드리고 싶지만 근데 어떤 것들은 공약의 목표나 내용이 한 줄 있는 경우도 있고 2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진 후보 박영건 후보에게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여쭈고 대답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그거 드리고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을 하면 타당성 조사 영역별을 가져오면 그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일을 시작도 안 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가져올거나 제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공약을 한 것이지 가져올 자신도 없고 공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 줄, 2줄로 적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선관위에서 할 때 간단하게 적으라고 그래서 아니, 선관위에서 그렇지 제가 않아요. 검증을 받고 한 다 많이 건데요. 적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 박영근 후보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보면 두 번째 중요한 예산 중에서요. 일자리 창출 4,000개를 만들고 10,000개 기업을 창업한다고 그랬는데 총 소요 예산이 4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준비 부족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40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화가 밥이 되는 문화경제 도시라고 돼 있는데요. 총 소요 예산이 300억인데 혹시 이 부분을 투여하기에는 우리 남구 예산이 너무 좀 부족하고 혹시 예산에 좀 낭비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3선 국회의원 장병환 의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공장 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분하고 잘 상의해서 시간이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끝으로 김병래 후보가 쓸 시간, 주도권 시간 6분입니다. 네. 먼저 우리 박영건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건 후보님께서는 백운광장 일대를 강주 신도심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구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백운광장의 이론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난해 도시재생 누딜 공모 사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신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영건 후보님께서는 이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어디서 정부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고 있고 또 이걸 아신다면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래 후보께서도 공약에 들어있듯이 이 백운광장의 활성화 문제, 이 문제는 남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강주시의 문제고 또한 호남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두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하철 2호선과 맞물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병년대계를 보고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아시다시피 김병래 후보도 삼선의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이 지역의 장병환 의원하고 저하고는 아주 소통이 잘 됩니다. 그동안에 역대 구청장들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결국은 남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국회의원 장병환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백운 광장을 철거하고 또한 도시 철도하고 맞물려서 또한 보훈병원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말 박용건 구청장이 그 시절에 정말 백운광장 고가를 철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잘했다 칭찬받도록 그런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장병환 의원님 열심히 하시죠. 근데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의 역할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여당 구청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당의 구청장이 돼야만이 그 사업의 시행 속도, 그다음에 사업을 이룰 수 있는 확률, 이게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영건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공모에 또 떨어지면 박영건 구청장님은 그 백운광장 활성화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김병래 후보께서는 여당 국회의원이야만이 예산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아주 잘하고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 저하고 코드가 잘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아온 과정이 삶이 비슷합니다. 예, 네, 제가 우리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제 주도권 토론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병환 의원님 진짜 저도 존경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남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습니다. 장병환 의원님 예산을 못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여당의 구청장이 돼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도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최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진 후보님께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고민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동안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기울여온 것에서 불구하고 청년 실업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최진 후보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주 좀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청 일자리 하지만 제대로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을 청년 일자리 리더십 센터를 제가 설립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쉽게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리더십 역량, 자질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리더십 센터의 기능을 병행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를 10년 동안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리더십 고위과정이라고 해서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한 500여 명의 그런 아주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배출했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그 시스템, 그 인맥을 고스란히 우리 남구로 가져온다면은 훨씬 더 일자리가 과거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에 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상승 그 성공 사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청년 성공 사례를 우리 남구에 와서 적용을 시킨다면은 어느 도시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15초밖에 남았네요. 우리 양림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계시던데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질문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서 예. 이만 줄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양림동 이야기는 예,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강주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시 세 분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남구의 재정 자립도는 약 13%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남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전체 수입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 후보부터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합니다. 저도 물론 많은 공약을 내놓았지만요. 문제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나름대로 제가 30년 동안 이 공직과 언론계에서 그걸 연구하면서 느낀 점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정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 전략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아껴 쓰느냐가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부청장 비서실 같은 경우 사실 과도하게 큽니다. 이런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표를 제가 보여드렸듯이 정말요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남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사시는 어르신들 그만큼 정말 행복이 펄펄 넘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배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끼는 것 못지않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대로 책정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하나는 중앙 예산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이게 저도 지금 공직에 10년 넘게 청와대 정부 있었지만 중앙부처의 국장들, 국회의원들 만나서 당당하게요. 맞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지방에 단체장이 가서 장관들, 차관들하고 가서 맞대응해서 예산 딱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주는 건 예산 아닙니다. 청와대가 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 부채 인맥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병래 후보,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저희 남구는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4가지 방안 정도를 일단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행사성, 선심성 예산 지출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청장이 된다면 제 구청장 취임 시 의전 차량, 집무실, 직기 교체 등 이런 청장 취임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지출부터 없애겠습니다. 둘째는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계약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 수립과 사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개진 창구를 여는 소통 행정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발전의 계획과 수요를 전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제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비 부담이 적은 국책사업 등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장기적으로 우리 남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후보들 다 함께 우리 남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박영권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시의원과 구청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제일 먼저 관사를 없앴습니다. 또한 109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했습니다. 9대의 관용차를 없앴습니다. 저는 잘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제조업을 한 40년, 금융업을 한 20년 해왔습니다. 남구 살림이 제 개인적인 살림보다도 더 소중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예산이고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구청장이라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경험을 하고 개인 기업을 하고 고생을 하고 능력을 갖추고 마인드를 갖추고 이런 구청장이어야만이 성실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당 구청장보다도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청장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새 후보가 차례로 6분씩 주도권을 갖고 이번에는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주도권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에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 6분입니다. 네. 먼저 우리 박용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박용건 후보님은 민선 2기 강주 남구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1998년 7월 민선 2기 남구청장에 취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이 좀 짧습니다. 도중에 사직하셨는데요. 구청장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김병래 후보 감사합니다. 예, 남구민들이 정말 절대적인 호응으로 구청장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도 정치의 희생양이요. 또한 기업인으로서 희생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나이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출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박용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지난 또 5월 16일 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복합 문화 컴플렉스를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복합 컴플렉스에 대한 유치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그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강주대학의 정돌성 대학원장님, 조대 지광수 교수님, 또한 강주광역시장 또 대학의 총장님을 하셨죠. 저희 고재유 시장님이 선대위 상임본부장이십니다. 이런 많은 분들하고 또 제 공약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명예구청장 제도를 해가지고 경험이 많고 능력을 갖춘 분들하고 잘 상의하고 그래서 아까 방금 김병래 후보가 질문하신 그런 문제를 차질 없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100년대계의 남구를 위해서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해서 이사 오고 싶은 남구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또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교육문화특구로 강주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교육도시 이상과 명성을 잇게 한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김병래 후보가 잘 아시다시피 남구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 고등학교,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17교가 있습니다. 전체 강주 광역시에서 약 한 40%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사립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의지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이 능력 있는 경험이 있는 검증된 구청장이라야만이 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만 해놓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최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재정 자립도는 강주 5개 자치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방 재정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남구 살림 재정을 늘리기 위한 보관이 있으신지, 보관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남구는 좀 정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성향의 사람이 너무 정치를 하다 보니까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체장, 구청장은 정말 전문 행정가가 해야 되거든요. 행정을 많이 하는. 그렇게 되면은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특히 중앙에 대해서 따오는 문제라든지 외자 유치의 문제라든지 오직 정책에만 몰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수한 남구청의 그런 공무원들을 얼마나 소통을 하면서 적절하게 그분들의 인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자발적으로 일하고 신이 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그만 작은 무슨 예산 정책하는 거 뭐 하나 둘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 정말 신나게 일하고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것 이게 본질적인 거지 좀 조그만 거 하나 둘 셋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뭐 별로 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혹시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혹시 최진 후보님께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끝나버렸네요. 본인 뭐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건 후보에게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병래 네.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재론이 됩니다만은 네. 아까 방금 김 후보님께서는 여당 국회의원이야만이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구청장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구청장이라는 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또 광역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님하고는 틀립니다. 예, 얼마든지 마인드가 있고 검증되고 자기의 실력이 갖춰 있는 사람은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지역 남구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재론이 됩니다만은 청와대에 8개월 행정관으로 계셨죠. 그리고 또 시장님 민원실장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구청 업무하고는 상당히 뒤떨어진 그런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고 아마 많은 남구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소상하니 구청장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또한 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또 지금 남구 공무원들이 한 600~700명 됩니다. 이런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만이 구청이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김병래 의원님께서 남구민들에게 한번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지적을 하면 저는 아까 여당의 국회의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청장이 여당의 구청장이 돼야지 남구의 문제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당의 국회의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당의 구청장으로 구청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잘 못 알아들으셨네. 금방에도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우리 장병환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제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예. 저도 역시 구청장은 정치만 잘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행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강주광역시청의 직소민우 실장은
행정 일부분만 알아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복합적으로 알아야지 이 구체적인 민원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원을 잘 푸는 구청장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행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청와대 짧지 않았냐고 또 말씀 주시는데 지금은 정권 초기입니다. 정권 초에 가장 인기 있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너무 인기 좋지 않습니까? 이때 강주의 남구의 문제점들을 국회로 가져가고 국회에서 안 되면 청와대에 가지고 와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강훈태 국회의원한테 행정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강훈태 국회의원이 꼭 국회에서도 기재위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위에서 보좌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라 예산이, 국가 예산이, 지방 예산이 어디에 세워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 실무형 전문가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한번 그 직소 민원실장을 하셨는데 네. 한번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김병래 후보께서 그걸 민원을 해소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래전 일이라 많은 민원들을 풀어내서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번은 대인시장 앞에 신호등, 좌회전 신호등을 좀 주라,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르면 또 계층체증 현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반대하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경찰청에 우리 교통 흐름을 담당하고 함께 복합적으로 풀어내서 그거를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진 후보에게도 질문해 주시죠. 예. 예, 우리 최진 후보님 예. 한 10여 년간 대통령 연구소입니까? 예. 하시고 또 TV 토론도 아주 잘하시고 우리 최진 후보님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떨렸습니다. 아니,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미남이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에서 지금 후보가 그 전략공천이라고 합니까 어쩝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점을 좀 한번 소상하게 한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남구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략공천에서 그거 좀 한번 말씀하시죠. 너무 참 예.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비골 로운타운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그 물어보건 뭐 봅니다.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도대체 어떻게 김병래 후보가 공천을 받았느냐, 이 부분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뚜렷하게 답변을 네, 드리기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자는 최진 어려워요.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활용하시죠. 토론 시간 최진 후보 6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래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 경험 정책 이렇게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공약 두 번째 공약을 보면요, 선관위 제출한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후보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낸 공약이죠. 거기를 보면요, 전남대학교 병원 본원 및 분원 확대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김병래 후보가 남구를 위해서 내놓은 두 번째로 중요한 공약인 거죠. 근데 보면 목표,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이 네 가지 항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9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깊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공약이 전남대학교 병원이 본원이 이전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남구 유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병래 후보가 보시기에 이 문제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이 전남대 유치 문제가 남구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남구 대촌에서는 이미 전남대병원을 옮길 거라고 예상하고 대촌동에 그 유치 추진위원회까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 하든가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대병원을 남구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최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이전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먼저 섣부르게 다가서고 이렇게 하면 서로 치열한 과열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방침이 확정이 되면 저희 주민들, 특히 우리 대촌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남대학교 병원을 강주 남구로 유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걸 중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뭐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 할당제를 하겠고 또 중앙정부나 광주 전남 나주까지 포괄하는 뭐 오자 협의체를 구성하겠으며 공사비 뭐 5천억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상세한 내용을 적시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9줄로 이렇게 달랑 써놓으면 중장기 과제, 기행 기간도, 재원 조달도 국비, 전남대학교 병원 등 재원 활용 이렇게 써서 막연하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놓은 것이 과연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우리 남구민들이 볼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요. 선관위의 제출 양식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우리 박영건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정책 사문단도 있고 유수의 좋으신 정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 전대병원이 옮긴다고 방침을 확정하면 제가 전대병원 부지 문제며 행정적인 처리 문제며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걸 또 주민들한테 의견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이걸 다 담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선관위에서 이렇게 이행 기간이나 재율 조달 방법들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선관위 양식에 맞춰서 제출한 거라는 걸 저도 선관위 양식에 대해서 맞춰서 썼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관위 양식에 이게 틀렸으면 선관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다시 써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하나 저는 이제 뭐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실에서 제가 교육하고 문화, 관광 분야에서 제가 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에서 제가 정책 홍보실장을 맡아서요. 3년 동안 또 지방 분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까지 합하면 10여 년 공직을 해서 일을 했는데 공약 하나 정하고 정책 하나를 추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박영건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시간이. 이거 하나만 질문.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원장을 맡고 또 방송 나가서 아주 선봉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만은 혹시 만약에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 모든 걸 말씀하시는데 지지도가 좀 낮아지거나 어려움이 처하면은 어떻게 남구 공무원들 비교정비까지 한 900여 명 되는 사람들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시점에서도 절대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강주민이 우리 남구 지역 주민이 사랑을 해주고 해서 절대 인기도나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영훈 후보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공직을 해보신 게 우리 공무원들 우리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우리 남구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총장을 해보시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입니다. 능력을 갖춘 그 공무원이 승진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우리 최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공무원들 아주 똑똑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15%를 넘어서서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은 참 중요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남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복지 예산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분명한 남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박용권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 후보 중에서도 제가 좀 나이가 더 많이 먹었죠.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고령화 사회 이미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말 큰일이지요.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3명 중에서 2명이 아주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민선구청장으로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친구 맺기를 해서 예산은 들이지 않고 효율적인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진 후보입니다. 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구가 그중에 좀 복지 문제, 노령화가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령 인구가 제일 많고요.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15%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 복지라든지 어르신 그런 복지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바로 이제 남구인데요. 이거는 정책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도 좀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예를 들면 농외소득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나주배를 아주 좋아합니다. 열대지방에도 아주 보성차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가 주도가 돼서 우리 건물 옥상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빈터에서 공터에서 얼마든지 이런 농외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촌 같은 지역에 로컬 푸드 직매장을 하면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인들의 부가가치를 좀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과 단기 정책, 중장기 정책을 병행을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노인 복지 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엔 김병래 후보입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의료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구 의사의 약사회 등과 연대해서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상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가서 의료 지원을 하는 홈 헬프 서비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경로당은 그저 쉼터 역할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로당을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경로당과 연계해서 치매 국가 책임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못하신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각 후보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민주평화당 박용권 후보부터 해주시죠. 진지하게 남구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구청장은 자리는 정치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남구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살림보다 정치하려는 구청장이 우리 남구민의 행복을 지켜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 중요한 자리를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자로 비한다면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남구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모범 운전자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늘 토론을 잘 보셨죠? 남구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박용권이에게 모범 박용권이에게 운전 여러분들의 남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 최진 후보 순서입니다. 1분 동안 반갑습니다.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예, 우리 남구 주민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는 정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영원한 고향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멋있게 한번 발전시키고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남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남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공천의 민주주의, 이런 게 절차의 민주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광주 선대위원장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께서 남구의 자존심을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제가 최진이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구인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최진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남구를 만들겠다는 것을 네. 우리 주민들께 감히 약속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래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누가 책임자인지 마음의 선택은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대선에서 현재 영분이신 김종숙 여사를 모시고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 남구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김병래입니다. 우리 남구민들께서는 이미 지난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저 김병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는 6월 13일 선거에서 다시 한번 저 김병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김병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저 김병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남구청장 후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회에 임해주신 세 분 후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토론회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 남구청장 후보의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